전대리 TV의 전대리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코스닥 지수 주봉 차트의 화면입니다. 650포인트를 가뿐하게 뚫고, 물론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요, 뚫고 현재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죠. 한 670포인트 정도를 거의 임박했습니다. 670포인트 만약에 뚫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700포인트 선이 1차적으로 저항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자그마치 한 40포인트 정도를 올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포인트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혹은 뭐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1월달에 반드시 상승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뭐 그게 뭐 정확히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마 기존에 물려 계셨던 종목들이 음, 뭐 제약바이오나 혹은 2차전지 정도의 종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은 손실폭을 줄이거나 어쩌면 수익권이실 수도 있겠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그게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게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해서 해당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지금 그룹들 회사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얻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몇 개 회사가 거기 참여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회사는 한 18개 정도 되는데요. 이걸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관심은 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조금 중장기를 보면서 깊게 묻고 어, 조금씩 사서 들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대웅지약, 메디토크 이런 류로 가져가시면 될 거고,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코스닥 위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티움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이 바이오 제약을 안 건드릴 수가 없죠. 작년에 바이오 제약이 많이 꺼졌다가 이제 저 대북이도 올랐다가 대북이 꺼지고 지금 바이오가 다시 또 시장을 상승하려고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면 어떤 주도 섹터가 반드시 설정이 돼서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순환에 돌아가면서 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존의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아마도 이제 초반에는 바이오 제약 섹터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반응이 좋으니까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전까지는 해당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 해당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물론 뭐 워낙 많이 갔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점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 저점 이후에 계속 상승의 기조를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좀 16만원 정도를 딱 찍고 나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이제 거의 임박했죠. 요 부분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요 장기 이평선, 제가 이 검색으로 이평선 해놓은 거 300 이평선이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을 거의 찍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는 물론 밀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통은 말씀 계속 드렸지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돌파는 분명히 조금 강하게 양봉을 뽑아내긴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매물대에 대한 이 이평선에 대한 압박을 눌리지 않고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아마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받을까, 반응을 좀 올까라고 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주요 사업 계획하고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물론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각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뭐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지금 부침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발표 내용 관련된 부분은 공시가 되는 게 없고요. 내용이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JP모건 참가 기업이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필할 것이냐라고 된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요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렇게 지금 이 박스권이라고 표현할까요? 조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요걸 이제 조정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기간 조정.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리고 이틀 조정 받고 5이평선 위에서 다시 또 떴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현재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떼우고 약간 밀렸다가 다시 가는 해서 이 45만원 6만원 정도 라인이겠죠.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좀 붙여 올리려는 시도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요 라인에서도 2018년에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한 달, 두 달 가까이 받고 강하게 들어올린 적이 있죠. 지금 조정을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비축하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45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55, 60까지도 이렇게 시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림이 좋아 보이고요. 시장에서도 아마 지금 투자 일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니까 이렇게 개인이 많이 팔겠죠. 그만큼 뭐 매동도 좋고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이 22조 정도로 시가총액이 그만큼 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사질환 그리고 항암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얘기한다고 하고 차트상으로는 사실상은 셀트리온은 거의 지금 장기평선 뚫으려고 하는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뚫고 올라와서 조정을 거친 후에 상승하려는 시도, LG화학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 LG화학은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에 이 종목도 이 29만원 정도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고 하면 이 정도에서는 매수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는요. 그렇지만 뭐 워낙 외국인 지분도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언제든지 힘을 받으면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한 29만원, 30만원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보니까 그죠? 이 종목도 좀 보시면 좋겠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뭐 R&D 관련한 전략이라든지 비만, 당뇨, 항암, 뭐 희귀질환 신약, 희귀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 관련된 개발 중인 사항을 좀 발표하고 임상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그런 상태고 차트상으로는 이런 그림이고요. 어떤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 어렵지만 그림상으로는 이 정도가 거의 제 생각에는 하한선인 것 같다, 마지노선인 것 같다로 생각이 좀 들고 그림상으로는 썩 차트는 좋진 않네요. 좋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종목도 그래도 명시상부 우리나라 약품 하면 또 한미약품 제약회사 중에서 거의 최고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 어쩌면 나중에는 이 종목이 지금 많이 좀 안 좋지만 나중엔 역시 한미약품이 실제로 나오는 이런 아웃풋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유한양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대웅지약, 메디톡스, 휴젤, 동아이스티는 아직은 어떤 식으로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한번 보면 역시 이 종목도 보시면요, 이렇게 뚫으면서 강하게 좀 돌파해주고, 이거는 어느 종목들이나 이렇게 강하게 좀 봉을 뽑아내면서 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장기 평선 뚫으려고 할 때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이 정도 기간, 그러니까 이 12월에는 거의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있는 그룹들은, 그 참여 그룹들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한양행도 그렇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 종목은 이 정도의 상승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이걸 과연 뚫을 수 있는지 보시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보면 뭐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상당히 그 과열됐다라고 보여질 만큼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진 않습니다만, 이 종목도 어쨌든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대웅제약 차트 좀 볼까요? 대웅제약 차트도 뭐 보시면 썩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이 정도에서 저점을 역시 다진 느낌이고, 조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안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을 좀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한 이 정도가 14만원, 촘촘히 계속 물량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건 같습니다. 물량에 대한 압박은 좀 받을 것 같고, 18만원 돌파하면 14만 7천원에서 다시 물량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 같고, 역시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강하게 아주 크게 장대항목 뽑기에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메디톡스는 얘도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촘촘히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좀 시세가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봉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강하게 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여의 한 꼭지를 메디톡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거의 저점을 잡은 상태라고 좀 보여져요. 그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평선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강하게 좀 갈 수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아래 하단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 여부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2개월 정도를 조정받으면서 조금 다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좀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는 거의 저점이라서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휴젤은 뭐 상당히 가파르게 외국인 지분이 높은 종목인데, 이렇게 지금 참 뜰뜻하면서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장기 평선의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도 이번에 이슈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젤도 한번 쭉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참여가 되고 있는지 차트를 한번 쑥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요 정도에서도 다시 한번 부침이 있을 수가 있고, 1차적으로는 얘가 요 40만 2천원 정도를 터치해서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까지 43만원까지도 가려면 좀 강한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줘야 되겠죠, 휴재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어쨌든 뭐 대형주라고 보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잔잔합니다만 또 그만큼 세게 빠지는 경우는 또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모아가면서 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아시티 한번 볼까요? 동아시티가 세게 갔네요. 보니까 여기서 장기평선을 강하게 뚫은 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평선을 강하게 뚫으면 엄청 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양봉 뽑으면서 강하게 거래량 싣고 가는 종목 가서 세게 뚫고 쭉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역시 JP모건 헬스케어가 12월에 관련된 뉴스가 막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세게 가고 있지만 이 종목도 한 요정도 본다 그러면 여기선 또 부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쌍봉만 되고 쭉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역시 뭐 외국인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슈젤도 좀 동아ST도 이런 그림이라는 거 좀 보시고 당장에 뭐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빠져서 이렇게 지금 브린저 밴드 중앙선을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거의 찍었을 때 다시 띄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거 좀 보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약간 임박했을 때 안 닿고 뛰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BBB 셔틀 기술 이중 항체 ABL 301의 기술 수출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뭐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종목 자체가 뭐 아주 오래된 게 아니고 2018년 말에 상장한 종목으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쭉 밀려서 지금 여기 다시 좀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워낙 시세를 좀 뽑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걸 쭉 세게 빨아 올린다 해도 여기서 나왔던 이 물량대가 압박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물론 뭐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그래도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려면 강하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 요 부분 여기까지는 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상장해서 올렸다가 빼고 이렇게 조정을 좀 받다가 쭉 말아 올리고 그리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밑을 좀 다져주다가 올려서 이 전고점에 임박했을 때는 강하게 시세가 이렇게 크게 장대 항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전에 있었던 거 물렸던 요 물량들을 같이 쭉 빨아올리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겁니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갔죠, 그죠? 이런 그림들은 아래에 있는 제가 설명드릴 종목 중에서도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인간 히알루로 니다제 관련해서 뭐 기술 수출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 기술 수출 관련 논의한다고 하니까 역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갭 뒤로 상 말고 쭉 밀리고 여기서 그림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평선 자체도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이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이평선이 잘 정배열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테오젠도 얘는 한번 볼까요? 금요일만 이렇게 빠지고 계속 지금 기관이 샀네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테오젠 당연하죠. 얘는 어차피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이 음봉만 잡아먹어주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밀렸는데도 이렇게 지금 안 빠지고 가는 거 보면 66,000원 돌파하고 여기서 이어 양봉이 뜨면서 이 음봉을 어느 정도 소화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장대 양봉을 쭉 갈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알테오젠도. GTBNT는 뭐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파트너링 미팅을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보면
알테오젠은 지금 쭉 올라가는 거고 G3BNT는 이렇게 지금 물렸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그죠 여기 그죠? 여기가 이렇게 밀렸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론 조정받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시작 줬던 종목들은 뭐 전고점이 맥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고 어찌됐건 여기 이렇게 왔던 이런 부분들까지는 거의 임박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걸 뚫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에서는 다시 한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종목도 지금 쭉 뺐다가 다시 이렇게 좀 상승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린저 밴드가 확장했다가 이렇게 수축하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좀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 그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서 기대감이 세다는 거네요, 그죠? 종목마다 많이 다르지만 GTBN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올리는 거 보면 역시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EC18 소개 및 기술 수출에 관한 논의다. 기술 수출에 관한 내용은 나올 것 같고요. 8.72% 오르고 얘도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쭉 보면 물론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저점을 좀 높이면서 계속 시도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장기평선 밑에서 있긴 하지만 강하게 좀 뽑아냈기 때문에 역시 이 여기까지 터치를 좀 해주려고 하는 시도는 나오면서 갈 거는 같아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물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쨌든 이렇게 겹겹이 쌓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뚫으면서 가려면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몰려야 되고 그런 때는 이번에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야만 더 강하게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티움바이오 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강하게 치고 빠졌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의 그림이죠. 지금 얘가 아까 알테오전이었나요? ABL 바이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였던 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 치고 빠졌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티움바이오도 보시면 올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하는 시도가 나오려는 그림이 좀 보이고 이 정도?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까지로 볼까요? 여기서 갭으로 뜨기 시작했으니까 18,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점도 높이고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자가연골 세포치료제 카트라이프 및 인체 조직 모델 소개하고 글로벌 기관 투자 전략도 파트너십 발굴한다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보면 장기 평선을 딱 만들어주는 시점에서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뚫었죠, 그죠? 뚫고 7% 상승하면서 뚫어줬습니다. 여기서는 앞서서는 밀렸었는데, 그죠?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돌파를 해주면서 위에서 지금 장기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신호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우선 1차적으로는 뭐 이 46,000원까지 상승해주면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서 빠졌던 이 물량들이 얘가 그 정도 금액에 갔을 때에 쏟아지느냐 아니면 더 상승의 기조를 두고 쥐고 있어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동은 뭐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그림이네요. 바이오 솔루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솔루션 이후에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가 쭉 빠지고 이렇게 이거를 뭐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혹은 횡보를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뛰쳐나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런 매물대만 이 지금 이 매도 물량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세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튀움바이오의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약간 튀움바이오는 조금 더 가파른 느낌이고 앞타바이오는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밀려서 조금씩 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은 한 2,800억 정도 됩니다만 12월에 상승률이 제일 컸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12월 20일까지는 상승률 40%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뇌질환 관련한 후보 물질인 APX 뉴 및 당뇨병성 신증 APX 1, 2도 논의를 한다라고 좀 공지가 돼 있고 뭐 세부적인 것들은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차트상으로는 더 시장에서 관심 받고 갈 수 있는 그림인 것도 같아요.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량을 좀 소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윗골을 달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거래량을 보시면 얘라든지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터졌던 애들은 어떻게 보면 물량을 좀 소화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얘가 더 물론 가겠지만 이 39,00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더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타바이오 워낙 시장에서 좀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펩트론은 얘도 지금 이렇게 임박했어요. 임박했던 종목도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셀트리온도 그렇고 장기 평선에 상당히 좀 임박을 했고 얘도 시가총액은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뭐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 소개 및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와 진행 현황,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뭐 비슷하네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그죠? 이렇게 지금 강하게 좀 요런 기간 조정을 뚫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보면 수평으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좀 선을 그어봤을 때 이렇게 장대 못 빠매주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뻗고 있고 지금 이제 19,000원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어찌됐건 이 장기 평선에 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밀릴 수도 있고요. 이걸 강하게 양봉으로 뚫을 수도 있는 그림. 펩트론도 상당히 좀 세트리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역시 얘도 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림도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약하다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나이백인데 얘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그냥 펩타이드 항암제 및 파이프라인 논의를 한다라는 명목하에 참석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얘도 갑자기 이렇게 양봉 뽑아내주면서 그죠? 이 장기 평선에 이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조금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윗골을 달고 이런 건 어쨌든 좋은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막 윗골을 달고 이 봉 자체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묵직하게 강하게 들어가서 가기엔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보면 한번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막 이런 식으로 쭉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윗골이 뽑아냈다라는 건 이것도 뭐 썩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해서 이 종목도 물론 뭐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요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이 종목들을 막 살펴서 일일이 막 딱 까놓고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 어떤 회사들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장기 평선에서 그냥 횡보만 타는 종목, 아니면 더 빠지는 종목, 아니면 300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고 시도를 할 것 같은 종목, 아니면 이미 뚫고 조정받았다가 더 뚫을 것 같은 종목, 아니면 어, 상장한 지가 어쨌든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보호해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화를 하고 이제는 상승 기조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뭐 티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앞타바이오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 했고요. 보시고서 아마 분명 이 종목들 중에서 차주에 혹은 그리고 13일 전에 분명히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잡으시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각자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그때 어떤 이슈가 나올 때 파신다든지 아니면 그때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이나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움직일지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들은 최소한 관심을 좀 가지고 1월달 그리고 연말 연초 랠리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들은 잘 좀 포트에 담아두시고서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주말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